세계적인 기업이 된 구글의 성공 이야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인 구글. 불과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던 회사가 과연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1998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공동 창업자가 구글이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여자친구의 차고를 빌려서 초창기 회사 운영을 했었고, 그 후 6년 뒤 2004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받으며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년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성장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19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당시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이었던 레리 페이지가 연구 프로젝트로 구글을 시작합니다. 당시 레리 페이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던 세르게이 브린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보통 야후 같은 기존의 검색 엔진의 노출 방식은 특정한 키워드가 웹페이지 내에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가에 따라 순위 결과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레리 페이지는 이와는 다르게 웹사이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검색 엔진이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해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연구와 실험을 했었고, 훗날 그들이 만든 검색 엔진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선 구글의 성장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지메일 서비스를 계기로 여러가지 영역의 플랫폼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2005년 구글 어스와 구글 맵을 선보였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드로이드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16억 5천 달러에 유튜브를 사들입니다. 2008년은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크롬을 출시합니다. 2010년에는 스마트홈 서비스 업체인 네스트를 인수하여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미래 수익을 위해 혁신적인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글 글래스와 무인 자동차인데요.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안경 모양의 착용형 컴퓨터 단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은 점점 사업의 영역을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더불어 혁신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글의 시작은 단순히 검색 엔진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당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던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를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기라성 같았던 이런 기업을 넘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구글은 그 어떤 검색 엔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검색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사용자가 궁금한 것을 미리 찾아 검색해주는 예측 단계까지 진화하게 됩니다. 검색 엔진 기능도 더 진화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얼마나 다양한 곳에 인용되느냐에 따라 신뢰도와 정확도를 체크하고 링크 수리를 결정하는 기술이 현재는 그 어떤 검색 엔진도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한 것이지만 방금 전 언급한 페이지 링크 알고리즘은 이들이 만든 몇백 개의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 구글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업 2위에 올랐는데요. 그 당시 상위 50위 안에 든 기업 중 검색 엔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업체는 구글뿐이었다고 합니다. 구글의 특징 중 재밌는 것은 바로 공짜 사업 모델의 개발과 확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메일을 인수했을 때는 지메일 서비스를 무료화하고 표적 광고에 집중했으며, 또한 구글은 블로거를 인수했을 당시에 유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광고를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 iOS의 대항마로 안드로이드가 순식간에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구글이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폰이 지닌 폐쇄성을 극복할 만한 개방성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웹의 표준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분산 투자와 인수했던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지금처럼 거대한 영향력 있는 기업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특징은 무료 서비스와 편리성으로 많은 전 세계 사용자들이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했고, 이런 결과로 인해 구글은 사용자들이 개인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했으며 구글 광고도 이를 기반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성격, 최신 관심사를 접목하여 그에 맞는 광고를 다양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광고 노출 기술까지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러한 성장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인재 발굴과 인재 채용 방식인데요.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은 정말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최고 수준의 인재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초창기 설립 멤버 또한 실력이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구글도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회사의 사업 확장과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재도 그에 맞게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수준급의 인재를 모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을 뽑으면 일정 이상 수준급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비용이 더 투입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을 때까지 몇 개월 이상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은 구글 직원에게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해고율 또한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창업자 브리는 2004년 창업자 편지를 투자가들에게 공표하며 기업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단지 단기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은 지금의 구글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통해 느끼는 교훈은 꿈과 목표는 크고 넓게 가져야 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글 창업주는 처음은 작게 시작하였지만 10년 후에는 정말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만 하기보다는 생각 후에는 바로 실천을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 속의 주머니 채널의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